네, 이렇게 대통령실의 발빠른 행보처럼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도 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요, 최근에 반성과 소통, 민생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오전 참모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좀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소통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네. 그럼 좀 국민한테 지는 정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충돌 여지도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건이 됐다고 봅니다. 전국에 개첨되어 있는 일체의 정쟁형 현수막을 지금 이 시간부로 철거키로 결정을 하고 각 당협별로 지시를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행보들에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이승환 행정관님, 아무래도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지만 그 패배가 아무래도 다가오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위기감이 다르죠. 우리 당이 느끼는 그 어떤 이 정무적 동향은 추석 전과 추석 이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또 판단이 났고 강서 선거가 났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여당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당 김기현 대표뿐만이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강한 변화의 드라이브를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 타입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선거 전략을 바꿔야 된다 했을 때 지하철 인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 메머드급 선대위라는 비판이 있자 이거를 선대본으로 바꾸기도 했고,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얼마나 따라가는가, 또 이제 정부가 얼마나 따라가는가, 이 속도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당정일체가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들을 좀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긍정이 30%, 6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서울이 25%, TK가 45%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정적인 원인은 저는 당연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져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직결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지금의 여론조사나 여론 지형들은 날씨와 같아. 날씨는 변화가 매우 무쌍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날씨의 변화들이 쌓여서 우리가 기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6개월 후의 총선이 그런 측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분명히 여론조사의 추이와 방향성이 가리키는 것은 무언가 소통도 부족하고 민생에 대한 결실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권으로서 책임지는 그다음에 당정 일체가 목소리는 그렇게 내지만 당정 일체를 해서 그럼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껏 여론조사해야 1000샘플, 2000샘플 하는데 30만 샘플의 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확하게 수도권 민심, 더군다나 여기는 말하자면 강서구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 지형이 윤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게 2% 지기도 했지만 또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에서 11% 이기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유권자의 그 스윙 보트라고 그러는 이런 지형이 있는 쪽에서 17%포인트 차로 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바꾸라 하는 것에 대한 신호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소통, 그다음에 현장 소통, 그다음에 당정 소통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몰라요. 근데 선거라는 큰 전쟁터에서 무기는 민생과 경제라는 결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여권으로서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니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날씨 변화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날씨 변화들이 가져올 6개월 후에 어떤 그런 기후에 대해서 여건을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정말 예방주사를 맞았다. 이제부터 이 예방주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면역성 갖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6개월 후에 선거 승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이야기하셨고 또 개혁이 되고 있지 않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당연히 또 그러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야당과의 소통은 왜 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면 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기 전에 왜냐하면 드리면은 제가 아무래도 지적을 하거나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서 선거 이후에 대통령께서 그동안 못 들어봤던 반성과 소통, 민생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 민심이 무섭다는 거는 아마 여권뿐만 아니고 우리 민주당도 이번 강서 선거로 드러난 민심이 무섭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섭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럴 때 오만하거나 정말 머리를 치켜들면은 6개월 뒤에 이 심판을 우리 민주당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반하지 않도록 우리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대통령께서 정말 이 민심에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의 소통을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야당이 빠졌어요.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지만 이제는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시고 1년 6개월 넘도록 우리 헌정사에서 특히 여소야대 상황인데 국회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 이재명, 개인 윤석열 간의 만남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정으로 갔으니까 만나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우리 민주당도 국민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일이면 무조건 협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이 앞으로 이어지는 정책과 인사에 있어서 정말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정말 이 말씀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맞는 말뿐만 아니고 행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고 치운 것뿐만 아니고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안중근 의사의 독립전쟁 영웅 시를 철거했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통령 이거 못하게 하셔야죠. 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국민이 늘 옳다면서요.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그렇게 반대해왔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여론에 다 나옵니다. 그럴 때 대통령 이제는 그런 걸 받아들이는 정말 모습,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하셔야 될 것 같은 이야기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만 집중하다가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이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할 얘기 있으면 하는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전 정권만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죠. 뭐 서로가 정쟁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앞서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당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야당 인사도 만났어야 되죠. 그런데 뭐 이제 와가지고 여권과 소통하시겠다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그러면 국민은 다 여권밖에 없는 거냐. 야권을 지지하거나 또는 여권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야권 대통령, 야권 대표인 겁니다. 야권 의원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을 줄이겠다 그랬으니까 그 빈자리를 민생으로 채웠으면 하는 저는 그 충원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아직도 국민의힘의 그런 전환이 빠를까? 아까 우리 이승환 전 행정관이 빠르게 전환할 거다 그랬는데 네. 대통령이 지난 여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리부터 장관들까지 다 나가서 이념 전투 나서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또 총리부터 장관들 다 민생 속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또 몇 달 지나서 대통령이 무슨 말 할지 알고 합니까? 그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바꿔가요. 그럼 일사불란하게 바꿔가는 건 좋은데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행동인 건지 아니면 대통령 인식 전환에 따른 그냥 행동 변화인 건지 좀 그런 점에서 참 현 정부의 총리나 장관들이 다음에는 대통령 입에서 뭔 얘기 나올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네. 과연 깊숙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까 그런 점은 좀 우려되는 대목이에요. 네. 이승환 행정관께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해 드려 주시죠. 이제 대통령의 변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영수회담 얘기,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냐 이 얘기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지난 그 1년 몇 개월의 시간을 한번 좀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첫 번째 당선되고 국회 연설이 끝나고 저녁에 여야 대표단 만찬을 제안했을 때 민주당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 예산안 시정연설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모든 의원들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대통령의 연설을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국회 상임위원장단 꾸려졌을 때 국회의장이 제안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달려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역시 민주당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먼저 영수회담을 꺼내는 것.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꺼냈던 시기들 몇 번 있었습니까? 본인의 재판에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다가올 때, 그때 다 제안했던 것들입니다. 본인의 방탄을 위한 영수회담이 아니고 진정한 영수회담을 위해서라면 그러한 시기와 타이밍 그리고 또 조건 없이 대화하자가 아니고 오히려 이러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먼저 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저런 얘기들이 여당이나 여당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면 대통령 정치 못할 겁니다. 대통령이 그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시정연설이요? 그 직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십니까?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당사를 검찰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있었은 일입니까? 검찰이 지금 검찰권 남용한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2년 가까이 특수부 검사 70명과 수백 번의 압수수색에서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영장 기각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군가 책임지고 국민의 민생을 돌봐야 될 1년 반 동안 집권해서 정권 교체를 왜 하셨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의 답을 하셔야죠. 민생을 챙기는 게 대통령이고 국익을 챙기는 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그렇게 제안하고 지적했을 때 한 번에도 들으셨습니까? 8번의 영수회담 얘기할 때 영수라고 하니까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용어 관계없습니다.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나만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다른 야당들, 원내대표도 다 같이 합시다. 주제는 용산에서 대통령실 정하십시오. 대신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만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아직도 방탄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아까 인사에 하나만 첨부를 하면은 대통령께서 지금 용산 출장소라는 5여 명을 쓰고 있는 김기현 체제를 다시 밥을 2번이나 계속 김기현 대표가 먹으면서 신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라 잘 되기를 반대하는 야당 대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잘해달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복각가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좀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예. 좀 이제 드리고 마무리한다면 지금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사실 저는 저 말에도 한 대변인 말에도 진정성이 왜 느껴지지 않는 거는 이재명 대표 그때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 그때 올라왔던 수많았던 민생 법안들 하나도 처리 안 했어요. 그러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 민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의 소통에 대한 불통에 대한 책임을 여권에 묻는 것, 전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봐요. 그동안 야당도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입장도 앞과 뒤가 달랐고 표리부동한 이런 점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때부터 출발할 때 비로소 여야가 소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의 책임 묻고 대통령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권이 뼈 아프게 받아들이니까 야권 또한 그동안에 있었던 표리부동 정국에서 좀 탈피하는 모습 필요하다. 그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